1999년 강원도. 신선한 공기와 푸른 산들이 펼쳐진 가운데 박 씨 가족은 행복한 웃음을 나누며 캠핑카에 몸을 실었다. 아빠 박기태 40대는 운전대를 잡고 흥얼거렸고 엄마 김민영 40대은 뒤에서 아들 박지훈 10대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 지훈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캠핑카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신기해했고 그의 순수한 눈빛은 이 여행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모습은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는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곧 깨질 전조였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캠핑카가 숲 깊은 곳에 멈춰 섰을 때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은 사라지고 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기태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얼굴이 굳어갔다. 이화섭 씨, 제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옆에서 이를 듣던 김민영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불안한 눈빛을 외면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부모님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치를 살폈다. 이 어둡고 무거운 공기는 곧 닥쳐올 비극의 그림자였다. 밤이 깊어지고 지훈이 잠든 후에도 부모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는 파편적인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망과 두려움은 명확했다.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오면 김민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박기태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막을게. 민서라도 지켜야 해. 그들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족에게 드리워진 거대한 위협이었다. 이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속은 딸 민서를 향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캠핑카 주변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차 문은 잠겨 있었다. 가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들의 행방은 모두에게 미스터리로 남았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캠핑카 내부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흐트러진 짐들이 발견되었지만 이는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보다는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2004년 서울. 5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 서울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홀로 있었던 장녀 박민서 이보는 이제 어엿한 사회부 기자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가족의 실종에 대한 악몽을 꾸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함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당시의 신문 기사들과 경찰 기록을 뒤져가며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향한 불타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원도의 한 폐채석장 근처에서 5년 전 사라졌던 가족의 캠핑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차는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고 내부는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 소식을 접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소식은 민서의 오랜 기다림을 끝내는 동시에 그녀를 다시 고통스러운 과거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고 5년간 묻어두었던 슬픔과 희망이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사건 재개가 아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파국적인 시작이었다. 현장으로 달려간 민서는 부패한 캠핑카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차 안에는 가족의 흔적은 없었지만 부패한 시신 2구가 발견되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시신들을 확인했고 결국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아무도 찾지 못했지? 그녀는 절규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을 부모님으로 특정하고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하려 했다. 이는 민서에게 더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대체 왜 원래 캠핑 경로와 한참 떨어진 이곳에 있었던 걸까? 민서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경찰의 성급한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직업적 본능과 딸로서의 절박함을 동시에 느끼며 사건 현장을 다시 조사했다. 캠핑카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던 그녀는 부서진 창문이 바깥이 아닌 안쪽에서 깨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외부의 충격이 아닌 내부에서 탈출을 시도한 흔적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경찰의 단순 사고론을 뒤엎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진실을 향한 불타는 의지로 빛났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우리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민서는 경찰서로 돌아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김진수 형사 50대를 찾아갔다. 그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창문은 안에서 깨졌어요. 누군가 채 갇혔고 탈출하려 했던 거예요. 민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김진수 형사는 지친 표정으로 민서의 말을 일축했다. 박 기자, 그건 부패 과정에서 생긴 변형일 수도 있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5년이나 지난 사건을 파헤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는 이미 사건에 대한 미련을 버린 듯했다. 그의 냉담한 반응은 민서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고 그녀의 내면은 분노와 좌절로 끌어올랐다. 김진수 형사의 거부에 민서는 홀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캠핑카 내부에서 작은 다이어리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훈의 다이어리였다. 다이어리에는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빠가 이상해.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대. 아빠가 너무 무서워 보여. 이 글은 단순한 아이의 일기장 이상이었다.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민서의 기억 속의 조각들과 맞아떨어졌고 그녀는 이것이 가족의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다이어리의 단서는 민서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기자인 그녀의 신부는 조사를 더 쉽게 만들었다. 민서는 아빠 박기타의 직장 동료였던 이화섭을 만났다. 그는 아빠와 같은 건설 회사에 다녔고 사건 이후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이화섭은 민서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빠를 그리워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기타의 형님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돈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가족들과의 여행을 정말 기대했었죠. 그의 말은 민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서는 이화섭의 말에 석연치 않은 점을 느끼고 그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빠의 회사 동료들을 통해 아빠가 이화섭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이화섭은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기태를 협박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사실은 민서에게 충격을 주었다. 아빠가 이화섭의 협박 때문에 가족과 함께 도망쳤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화섭이 가족의 실종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이화섭을 다시 만났다. 이화섭 씨, 아빠한테 돈을 빌리고 협박하셨다면서요? 가족이 사라진 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민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화섭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기타의 형님을 왜 협박합니까? 그는 시선을 회피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의 거짓말은 민서의 의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서는 아빠의 금융기록을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빠는 빚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그 사채업자의 이름이 한상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서는 한상철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한상철은 박기태가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 사람 가족들 다 데리고 도망치다가 사고 났다고 들었어. 돈은 그냥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했지. 쓸데없이 엮이지 말고 가. 그의 말은 경찰의 사고론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민서는 한상철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그녀는 한상철이 아빠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통화 기록은 실종 당일 밤 박기태가 한상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부탁이야, 한 사장님.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들이 우리를 쫓아와요. 이 통화는 박기태가 단순한 빚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서의 눈에 희망의 빛이 다시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화섭과 한상철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민서는 다시 김진수 형사를 찾아가 이화섭과 한상철의 관계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형사는 마지못해 민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민서의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다. 솔직히 나도 그 사건에 미련이 많았어. 내 가족을 찾지 못한 건 내 평생의 한이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서는 눈물을 글썽겼다. 두 사람은 협력하여 이화섭과 한상철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화섭이 한상철의 회사에서 돈 세탁을 도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이화섭이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범죄 조직과 연루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민서는 한상철을 다시 찾아가 이화섭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한 사장님, 이화섭이 당신 회사에서 돈 세탁을 도왔다면서요? 그 사람이 아빠와 관련된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민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상철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민서의 뒷조사 능력에 놀란 듯 보였다. 말했잖아, 더 이상 엮이지 말라고. 한상철의 위협적인 태도에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그녀의 절규는 한상철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서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한상철은 이화섭이 박기태를 협박한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화섭 그 자식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원했어. 네 엄마, 김민영과 과거의 깊은 관계였다더군. 이 충격적인 사실에 민서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엄마와 이화섭이 과거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화섭은 김민영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박기태를 협박했고 이는 박기태의 금융 문제를 악화시켰다. 한상철은 그가 이화섭을 직접 만났을 때 이화섭의 눈에서 광기와 집착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민서는 이화섭이 과거 엄마를 스토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엄마의 지인들을 통해 이화섭이 엄마에게 집착했고 엄마는 결혼 후에도 그에게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화섭은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김민영을 찾아왔고 김민영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숨겨왔다. 이화섭은 김민영에게 거절당할 때마다 더욱 집착하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이 사실은 민서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가족은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닌 엄마의 과거와 얽힌 미스터리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는 아빠 박기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는 엄마의 과거를 용서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화섭에게 시달려 왔던 것이다. 아빠의 대출금은 이화섭의 협박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서는 아빠의 희생과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빠는 단순히 빚에 쫓겨 도망친 겁쟁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이었다. 이화섭은 단지 돈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박기태가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갔다고 믿고 복수하려 했던 것이다. 이화섭의 동기가 드러나자 민서는 사건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캠핑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화섭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떠난 피난이었다. 그녀는 당시 이화섭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김진수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화섭은 실종 당일 박기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 마지막 통화는 박기태가 사라진 직후였다. 이화섭의 통화 기록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끊겼다. 이는 그가 박기태 가족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민서와 김진수 형사는 이화섭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들은 이화섭이 실종 당일 강원도에 있었고 캠핑카가 발견된 폐채석장 인근에서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화섭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캠핑카를 폐채석장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는 사실 교묘하게 짜맞춰진 거짓말이었다. 민서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복수심이 타올랐다. 그녀는 반드시 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서는 폐채석장에서 다시 이화섭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화섭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낚싯줄과 망가진 낚싯바늘을 발견했다. 이는 이화섭이 낚시를 핑계로 그곳에 자주 드나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폐채석장 구석에서 흙에 파묻힌 작은 가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사진과 이화섭이 썼던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다이어리에는 엄마를 향한 광적인 집착과 증오, 그리고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는 섬뜩한 계획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다이어리에는 캠핑카를 쫓아 가족을 위협했던 순간과 절벽 아래로 캠핑카를 밀어버린 후의 희열이 적혀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내 것이 되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빼앗을 수 없다. 이 글은 이화섭의 광기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다이어리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는 캠핑카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고 적었지만 캠핑카는 절벽 아래가 아닌 폐차해석장에서 발견되었다. 이 모순은 민서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진술에 뭔가 숨겨진 사실이 있는 것일까? 민서는 캠핑카 내부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했다. 부패한 흔적들 속에서 그녀는 가족의 유품을 찾았다. 아빠의 낡은 지갑, 엄마의 작은 빚, 그리고 지훈의 장난감 자동차. 그녀는 지갑 속에서 아빠가 남긴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민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이화섭 그놈은 내 엄마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야 라는 알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화섭이 엄마가 준 선물이라니? 이 문장은 민서의 머릿속에 새로운 의문을 남겼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민서는 김진수 형사에게 이화섭의 다이어리와 아빠의 쪽지를 보여주었다. 김 형사는 다이어리의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놈은 돈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였어. 그는 이화섭의 집착에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아빠의 쪽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김 형사는 민서에게 이화섭이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이화섭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그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이화섭의 진술이 모두 믿을 수 없음을 의미했다. 그의 진술은 현실과 망상이 뒤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서는 아빠의 쪽지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엄마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의 사진첩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남자는 이화섭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지훈에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문구에 민서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훈은 혹시 이화섭의 아들이 아닐까? 이화섭은 지훈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박기태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일까? 이 가설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했다. 민서는 지훈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김진수 형사와 협력했다. 그러나 지훈의 유품에서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민서는 절망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화섭의 가족 관계를 조사했다. 이화섭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지훈과 나이대가 비슷한 아들을 낳았다. 민서는 이화섭의 조카를 만나 그에게 지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의 조카는 놀랍게도 지훈의 사진을 알아보았다. 지훈이 형,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본 적 있어요. 엄마가 아빠와 지훈이 형이 닮았다고 했어요. 이화섭의 조카의 증언은 민서의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지훈은 이화섭의 아들이었다. 엄마 김민영은 이화섭과 결혼하기 전 지훈을 낳았고 이화섭은 자신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박기태 가족을 위협했던 것이다. 박기태는 이 사실을 알고도 김민영을 사랑했고 지훈을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 아빠의 쪽지, 내 엄마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지훈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빠는 엄마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이화섭의 광기는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되찾으려 했던 왜곡된 부성애였다. 민서와 김진수 형사는 이화섭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서는 절망에 빠졌다. 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혀냈지만 범인은 이미 도망쳤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아빠를 향한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녀는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녀는 이화섭을 잡지 못하면 절대로 평생을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민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화섭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이화섭이 살던 집 근처에서 매일 밤마다 낡은 낚싯대를 들고 서성이는 한 노인을 보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 노인은 이화섭이 자주 찾던 폐채석장 인근에 살았으며 이화섭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이었다. 민서는 노인을 찾아가 이화섭에 대해 물었다. 그 사람은 낚시를 좋아했지. 근데 이상했어. 물고기는 잡지 않고 항상 뭔가를 찾는 듯이 물속만 들여다보더라. 노인의 말은 민서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민서는 김진수 형사에게 이화섭이 폐차해석장 주변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형사는 민서의 말을 듣고 즉시 수색대를 파견했다. 수색대는 폐차해석장의 물속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폐채석장 깊은 곳에는 이화섭이 낚싯줄로 묶어놓은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은 지훈의 유품들이었다. 지훈의 장난감 자동차, 그의 작은 신발, 그리고 그의 낡은 책가방이 끈으로 묶여 있었다. 이화섭은 이 유품들을 물속에 가라앉히고 매일 밤마다 그것을 보며 자신의 범죄를 회상했던 것이다. 이화섭의 광적인 행동은 민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이화섭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향한 왜곡된 부성애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화섭은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매일 밤마다 물속에 잠겨있는 유품들을 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인했던 것이다. 이화섭의 병적인 행동은 민서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복수심보다 더 큰 슬픔과 연민을 느꼈다. 민서와 김진수 형사는 이화섭이 남긴 모든 증거들을 수집했다. 이화섭의 다이어리, 아빠의 쪽지, 그리고 폐차해석장에서 발견된 지훈의 유품들은 이화섭의 범행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모든 증거들은 이화섭이 박기타의 가족을 살해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민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화섭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을 리가 없는데 왜 지훈의 유품이 물속에서 발견된 것일까? 그리고 왜 캠핑카는 절벽 아래가 아닌 폐채석장에서 발견된 것일까? 민서는 지훈의 장난감 자동차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다. 자동차의 바퀴는 낡았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그녀는 장난감 자동차의 바퀴를 굴려보았다. 그런데 바퀴가 돌아가지 않고 무언가에 걸리는 듯했다. 그녀는 낡은 바퀴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바퀴와 차체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 종이에는 작은 글씨로 "아빠, 우리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훈의 필체였다. 그 종이 조각은 이화섭이 캠핑카를 절벽 아래로 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족은 절벽 아래로 추락하지 않았고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들이 숨어 있던 장소는 폐채석장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광이었다. 이화섭은 가족을 위협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가족은 절벽에서 캠핑카를 버리고 도망쳤고 폐광에 숨어 있었다. 지훈의 쪽지는 아빠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민서는 이화섭이 왜 지훈의 유품을 물속에 버렸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폐광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화섭은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유품들을 미끼로 사용했던 것이다. 민서와 김진수 형사는 폐광으로 향했다. 그들은 폐광 입구에서 이화섭의 낡은 운동화를 발견했다. 이는 그가 폐광에 들어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들은 폐광 안으로 들어갔다. 폐광은 어둡고 축축했다. 그들은 폐광 깊숙한 곳에서 부패한 시신 세 구를 발견했다. 민서는 절망에 빠졌다. 가족은 5년 전에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신들은 이화섭이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족은 폐광에 갇혔고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해 굶어 죽었던 것이다. 민서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가족이 5년 동안 폐광에 갇혀 절망 속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에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녀가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파헤쳤다면 가족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아빠의 쪽지, 내 엄마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아빠는 지훈이 이화섭의 아들임을 알고도 그를 사랑으로 키웠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이화섭은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 가족을 위협했지만 결국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감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폐광 깊숙한 곳, 가족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5년의 세월이 그들을 덮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지훈의 작은 손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빠는 두 사람을 감싸 안고 있었다. 이화섭의 광기에 쫓겨 이곳에 숨었지만 결국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민서는 부모님과 동생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목이 메었다. 아빠, 엄마, 지훈아, 내가 너무 늦었어. 그녀의 절규가 폐광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때 폐광의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화섭이었다. 그는 낡은 손전등을 들고 폐광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드디어 찾았군. 내 아들 지훈아. 그의 목소리는 섬뜩하리만큼 다정했다. 그는 가족의 시신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가족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들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민서의 존재는 그의 계획에 없었다. 이화섭 씨, 당신이 죽였어요. 내 가족을 죽였다고요. 민서는 온몸의 분노를 끌어모아 소리쳤다. 이화섭은 민서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미소를 되찾았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들이 스스로 죽은 거지. 나는 단지 내 아들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모든 죄책감을 벗어던진 듯 차분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비뚤어진 신념은 민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김진수 형사가 폐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화섭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이화섭,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모든 것을 자백해라. 김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화섭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김 형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내 아들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야. 그의 몸부림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집착하며 자신의 죄를 부정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스며들어 있었다. 폐광 안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화섭은 발버둥 치다가 낡은 벽에 부딪혔고 벽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흙더미 속에서 낡은 카메라가 떨어졌다. 민서는 카메라를 움켜쥐었다.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에는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동생 지훈이 몰래 찍어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지훈은 아빠와 엄마에게 이화섭 아저씨가 우리를 쫓아와 아빠가 너무 무서워 보여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카메라를 들고 이화섭에게 보여주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봐요. 내 가족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이화섭은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자신의 광적인 행동이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결국 파멸을 불러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서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지훈아, 내 아들아. 그의 절규는 폐광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으려 했던 것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마주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과 망상은 민서의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김진수 형사는 이화섭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화섭은 순순히 수갑을 받아들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아닌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자신의 삶도. 민서는 이화섭을 보며 연민을 느꼈다. 그의 비뚤어진 사랑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족의 시신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족은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슬픔과 안도감이 남았다. 그녀는 이제 이 끔찍한 비극의 끝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화섭이 체포된 후
민서는 가족의 장례를 치렀다. 5년 만에 이루어진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었다. 민서는 부모님과 동생의 영정사진 앞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울 만큼 울었고 모든 감정을 소진한 듯했다. 그녀의 마음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의 진실을 밝혀냈고 그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김진수 형사는 이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그는 민서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내 덕분이야, 박 기자. 평생의 한을 풀었어. 네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형사님, 저도 형사님 덕분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복잡한 감정을 나누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화섭의 재판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되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덤덤한 고백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랑이었다고 믿었지만 그의 사랑은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인생은 이제 차가운 감옥 속에서 끝나게 되었다. 민서는 재판을 지켜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불쌍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민서는 기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썼다. 기사는 전국을 강타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기사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욕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진실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녀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함께 깊은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비극을 혼자 짊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민서는 다시 강원도를 찾았다. 그녀는 가족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캠핑장으로 갔다. 낡은 캠핑카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작은 돌멩이를 세우고 가족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작은 꽃을 놓았다. 아빠, 엄마, 지훈아,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을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다. 민서는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가족의 비극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잊혀진 사건들을 다시 파헤치는 전문 기자가 되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녀는 그 비극을 딛고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희망과 치유로 끝이 났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